춥고 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수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9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 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가 왜 떨어졌나 시즌5의 첫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첫 지원자로서 태수 씨를 뵙게 됐는데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취준생이고 지원한 기업에서 다 떨어졌는데 이거를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내 스펙을 다 공개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것도 다 공개하고 지적을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용기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서 태수 씨를 비롯해서 또 앞으로 뵙게 될 지원자들에게 또 사뭇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참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 잡정보센터 왜 떨어졌나에서 신청자를 조금 더 늘리고자 계속해서 지원자를 받도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지 모르는 거니까요.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주소로 나가고 있죠. worktv@yraco.kr로 신청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인생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타이밍을 조금 잘 잡으셔야 또 앞으로 성공 취업으로 가는 길이 더 수월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자소서 컨설팅을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정보센터의 든든한 소나무 같은 존재고요. 또 굉장히 취준생들한테 힐링 엔젤로 인기가 높은 분입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군가가 저한테 본인의 이름을 엔젤이라고 할 때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극히 드문데 전국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죠. 영광입니다. 네. 엔젤입니다, 여러분. 예, 처음에는 차코치님하고 엔젤하고 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인정합니다. 이제 차코치님만 보면 엔젤이 생각나요. 뒤에 날개가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한번 훨훨 날아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번 시즌5를 한번 대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려하진 네. 않지만.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도영 씨 얘기를 했는데 네. 차코치님이 또 도영 씨를 컨설팅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합격에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자기소개서 이제 독일의 축구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씨가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소서 소제목에 그 축구 선수 이름이 들어간 건 처음이었고 워낙 독일 월드컵 직후여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아마 제가 이 직업을 계속하는 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찌되었건 좋은 결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같이 좀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뭐 제가 언제 몇 명을 어느 정도의 인원을 제가 이 방송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분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가이드와 그리고 컨설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차코치님은 또 이렇게 자소서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오늘 그러면 또 기억에 남게 될 분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김태수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씩씩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방송 혹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있나요? 예, 사실 지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어머니께는 이제 영상을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냈는데 어머니께서 그래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다 떨어졌다고는 사실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아마 내심적으로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새로운 이렇게 길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태수 씨가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한테도 보내드린 이유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심 마음이 좀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자소서 컨설팅. 태수 씨가 좀 서류에서 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자소서도 굉장히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18년 상반기, 하반기 공채를 쓰면서 자소서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태수 씨가 느끼기에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들었나요?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경험 배치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그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경험들을 각 항목마다 적절하게 배치했나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배치된 경험들을 배치된 다른 분야의 경험들을 회사와 연결시키고 또 직무와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를 찾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태수 씨의 고민이 태수 씨만의 고민이 아니고 모든 취준생들의 고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차코치님 어제 태수 씨의 스펙 점검 방송을 보셨나요? 네, 제가 뭐 어디까지 가이드를 드려야 될지 영역을 사실 이 신청서 그리고 지원 결과들을 보기 전만 해도 이제 방송을 보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네. 뭐 굳이 제가 또 다른 색깔이 입혀질까 봐 따로 방송을 어제 시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홍기찬 쌤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전체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편하고 정말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받아들이는 분의 경우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밑밥을 까시네요. 그럼요. 오라메디 이렇게 살살 발라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은 스펙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남들에게 없는 그 근무 경험도 분명히 존재하시고요. 그런데 그럼 괜찮으신데 하고 지원 결과 페이지를 봤더니 이제 결과가 지금 안 좋은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여러 각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에 앞서서 일단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 지원하실 때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국제무역사 교육과정 같은 거 뭔가 본인이 학업으로서 뭔가 교육 과정을 밟음으로써 내가 여기에 적합하다는 걸 입증하는 접근은 이미 근무 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교육과정 같은 걸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영어 영문법에 비유를 하자면 should not have pp.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에 가깝습니다. 했는데 정도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에서 유감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희망하시는 지원 분야와 방향은 저는 뭐 우리 태수 씨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지금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지원한 직무라든가 업종에서 본인의 자기소개서만 놓고 봤을 땐 설득이 어렵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 본인을 선호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좀 외연을 넓혀줄 필요의 지원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식품 제조사들의 해외 영업 파트라든지 아니면 제약사의 해외 마케팅 부문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외 뭐 거주 이력과 근무 이력을 살릴 수 있는 식품이나 제약 관련 제조사들 혹은 뭐 바이오 아니면 화학 제품 이런 쪽으로서 좀 지원을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본인이 그쪽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면 이와 관련된 업에 대한 공부를 했다거나 왜 굳이 이 업에서 해외 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채용 설명이라든지 다른 여러 경로로서 해당 직무를 이해한 걸 좀 녹여보는 뭐 그런 식의 좀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로서 좀 지원의 외연을 좀 넓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지원하는 곳을 비슷하게 지원을 작년 올 상하반기에 그대로 하신 걸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폭넓은 지원을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자기소개서도 지금 이 서류 탈락이 반복된 걸 보니 무언가 약간의 복부세 살짝 냄새가 납니다. 그 복부세의 향기가 살짝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복부를 하지 않은 채 좀 골고루 영양소가 좋게 좀 골고루 했다면 좋았을 텐데 글루코사민만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비타민 C만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따라서 좀 종합적이고 좀 전략적인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찬 쌤이 이 지원 전략을 잡아주시면서 굉장히 거의 다 약간 방향을 뜯어 고쳤거든요. 그래요? 뭐 자동차, 네. 부품, 소재 이쪽으로 조금 네네. 지원 집중을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네네. 차코치님은 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쪽 방향도 틀리진 분명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강사 컨설턴트 개인으로서의 사견입니다만 구직자분들을 거의 한 6년 가까이 만나고 보니까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될 분이 있고요. 굉장히 본인의 어떤 기조와 방향 아래 소신껏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라고 제가 단언을 드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를테면 연배가 좀 있으신 30에 가깝거나 30 전후의 구직자라면 현실적인 접근을 하셔야 될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인이 승산이 있는 게임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반면에 이제 연령이 뭐 여성이라면 23살 정도, 남성이라면 25세에서 6세 정도의 남성분들이라면 한 텀의 시즌 정도는 내가 한번 소신껏 희망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지원하는 것 또한 뭐 틀린 건 분명 아닙니다. 따라서 어저께 홍기천 쌤의 어떤 스펙 관련 지원 전략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로 하는 태수 씨의 현황을 고려한 그런 어떤 지원 전략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거기에 더 현실적인 걸 요청을 드린다라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방향도 맞고요. 많이 뽑는 쪽이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업황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라면 자동차 업계가 마냥 또 화랑일 수는 없고요. 오히려 1, 2차 벤더사들에 대한 지원까지 이런 비수기 시즌 때 좀 노려보시면서 전형까지만 가는 것도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네. 지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제조사, 더 나아가서는 뭐 통신사, 유통사 뭐 가릴 거 없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접점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전형까지 맛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걸맞는 좀 지원을 해서 좀 합격을 하셔서 조금은 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좀 솔직히 이 이력을 보고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인 건 맞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응원을 드리는 어떤 사회생활 조금 선배로서의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겁니다. 본인이 취업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백기가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지금 봤거든요. 맞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길어지면 설명 안 되는 기간이 많아질수록 면접에서 결정적으로 결과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근무 이력을 쌓아야 되고 그 리미트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좀 보시고 폭넓은 지원을 최대치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펙보다는 취업 전형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남은 기간 태수 씨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데뷔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지원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까지 그 신청서의 스펙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원 전략만 잘 잡히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살펴볼 잠시 후에 이제 남유진 캐스터님께서도 이제 함께 읽어주시겠지만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전형별 대비가 중요합니다. 네.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인적성이라든가 면접 전형에 대한 것도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인 자기소개서가 통과가 되어야만 그 후속 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전형별 대비가 관건일 것이고요. 이 자기소개서는 홍 쌤께서 말씀 주셨던 그쪽 파트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전략적으로 노리고 싶었던 뭐 연일국구세 물류업체들 지원 그 밖의 업종에서의 지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좀 우선순위를 나눠주셔야 되고요. 각각의 우선순위에 맞게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접근이 분명 달라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해야 될 회사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경험 위주로 묻는 회사가 있고요. 스펙이라든가 여러 조건들을 같이 골고루 보는 회사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업종, 우선순위에 맞게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소서 전략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코치님이 보실 때 태수 씨의 자소서를 보시고 저희가 항상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100점 만점에 100점이요. 네, 좀 폭을 넓게 가져왔어요. 늘 10점으로 했는데 시즌 5니까. 그렇죠. 100점 만점에 좀 몇 발음이 점으로 좋으시니까. 들 수가 있을까요? 35점 하겠습니다. 35점. 네. 35점이요? 네.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난 시즌에 10점 만점 3.5점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곱하기 되니까 시켰습니다. 네. 네네. 왜 이렇게 좀 낮을까요? 왜냐하면 글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본인이 일단 이력적인 면을 비교한다면 이 이력에서 이런 글이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어서 아쉬워서 드리는 점수 마이너스 3점 정도 있고요. 경험 선택적인 면에서의 포인트가 아쉽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보완하면 금방 상회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3.5점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굳이 힐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점수를 높게 드린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 담아서 3.5점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코치님이 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태수 씨의 자소서를 심폐소생시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먼저 태수 씨의 자소서 중에 어떤 것을 골라주셨나요? 예, 일단은 그 SK 이노베이션 자기소개서를 준비했고요. 운영 최적화 직무 이게 굉장히 적은 티오로 채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직무인데
있는데 이 바늘구멍에 지원을 하셨다는 것 굉장히 자기소개서의 관여도가 높아야만 가능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LG전자 자기소개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합격을 하셨던 이력도 과거에 있었고 네. 이 이후의 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SK 이노베이션 자소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차코치님은 SK이노베이션 자소서 1번 항목을 골라주셨는데요. 태수 씨가 어떻게 대답했을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요, 노력의 산물 기획입니다. 한국타이어 마케팅본부에서 인턴 과정을 통해 기획이라는 부문에 대해 특유의 끈질김을 발휘해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프로젝트는 상품 기획을 위한 산업 트렌드 파악 및 기획안 작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의 실무 업무는 처음이라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해당 산업의 트렌드 파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장 내 20곳이 넘는 경쟁사가 존재했고 약 3만 개의 상품 정보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간의 끈질긴 작업으로 시장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별 상품 라인업을 파악한 결과 특정 상품 비율이 40%를 차지하는 타사에 비해 해당 기업의 상품 라인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로만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기획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각 영업소를 방문하며 기존 제품들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고객들이 워런티가 5만 마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빨리 마모되는 현상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타이어의 문양에 있었습니다. 국내와 달리 주행거리가 길고 산악 지형이 많은 미국의 특성에 맞는 문양을 가진 상품이 몇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얻은 사실적인 정보는 상품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몫을 했고 이를 근거로 기존 제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공간 효율을 중요시하는 2030 미혼의 레저족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의 기획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이라는 부문에 최고의 수준의 목표를 세워 달성한 경험은 고객 중시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개선의식을 가지고 해외 파트너들을 통한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에 입사해 유동, 가변적인 원유 시장에 기획력을 통한 유통과 공급을 관장하는 역할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한지 또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잠시 스튜디오에서 차코치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1번 항목의 자소서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태수 씨가 이 항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일단 막상 또 캐서님이 읽어주시니까 좀 많이 현재 부끄럽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게 사실 떨어질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의 퀄리티가 낮은 반면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렸던 자소서인데요. 그 당시 어려웠던 점은 해당 직무에 맞는 경험을 제가 선택을 하고 일본 문항에 배치했는데 네. 쓰는 과정에도 계속 이 경험을 이 문항에 배치하는 게 맞았나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더욱 더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산업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경험했던 산업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한국 타이어에 지원하는 자소서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다르다는 점이 좀 산업의 연결고리를 찾는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이어 경험을 쓰는 게 맞나 좀 이런 고민도 있으셨고 쓰면서도 본인이 확신이 좀 없었던 거죠? 예, 확신이 없었습니다. 차코치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안타깝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섬섬없이 다 맞는 말씀만 지금 하고 계셔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되나 지금 이 남유진 캐스터님 읽어주실 때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짚어보자면 일단은 주어진 문항의 조건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 지금 문항을 뽑아왔는데 문항 아래 이 SK그룹의 자기소개서는 NCS형 자기소개서처럼 특정 경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 대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 생각했던 목표의 달성 가능성, 장애물, 감정, 노력, 결과
이를 진실성, 이게 정말 진짜 경험인지 아닌지 근거, 각각의 조건값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작성하신 이후에 한번 수학 문제 검토하듯이 점검을 해보셨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세부 조건을 묻는다는 건 이 조건을 채점 기준으로서 지원자의 경험을 평가하겠다라고 척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태수 씨는 지금 내가 한국타이어 근무했던 이력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시절 이야기를 좀 자세히 적어줘야만 친절한 기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지원 동기를 써는 문항이 아닙니다. 본인의 경험 안에서 지원자가 어떠한 가치관과 행동을 실제로 진행하여 주어진 문제 조건에 맞게 목표를 달성했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정작 그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가 않은 거죠. 즉 문항의 조건에 맞게 충분히 글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에서 떨어진다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객들이 워런티가 5만 마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빨리 마모되는 현상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뭐 거의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프로에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뭐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의 코멘트 같은 말이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너 이거 곤란해, 이거 달성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걸 무슨 소리, 난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이 안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장애물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밟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거야,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이 글에 기재되면서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공감이 안 됐던 건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죠. 그 당시 현장에서의 실무 업무는 처음이라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해당 산업의 트렌드 파악이라는 명확한 목표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이죠. 목적 아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직업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취업 강사가 돼야지. 이건 이제 저의 목적이죠. 목표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그래서 왜 떨어졌나 시즌5에 저와 함께하는 학생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전원 서류 통과할 수 있게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입체적으로 해야겠다. 최소 첨삭은 5건 이상 도와드려야지. 이게 이제 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 그럼요. 기업이 원하는 건 구체적인 목표겠죠. 따라서 본인은 목적과 목표를 잘못 접근한 것도 컸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시작부터 이 글을 읽을 때 담당자들에게 접근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였고요. 자기소개서를 읽는 회사거든요. 꼼꼼하게 읽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여기서 한국타이어 근무 이력 자체를 열거하기보단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건 근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딛고 자발적으로 목표를 높게 잡고 진행해서 결과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이 됐다면 경험 선택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이 좋은 재료를 잘못 구성을 해서 조금 아쉬운 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 촌치진 난국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조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촌치진 난국인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만 제대로 바꿔주면 이제 좋은 소재를 어떻게 구성 지어주느냐는 문항의 조건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문항과 의도가 있거든요. 내일도 보시겠지만 면접에도 문항의 의도가 있듯이 지금 이 문항은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장애물이는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인 거고요. 만약에 제가 우리 태수 씨라면 차라리 화승 오토모티브 미국 법인 생산지원팀 생산관리 때 효율 추구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이라던가 뭔가 생산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당장은 좀 어렵다고 남들이 말한 걸 기한 안에 완료를 지으셨다든지 아니면 상품 기획과 관련해서의 일보단 물류 운영단에서 발생했던 일들. 지금 그게 물류 운영 일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회사는 지금. 그건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3번 문항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굳이 1번은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 잘못된 방향으로서 친절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행동 위주로서 친절하게 글이 세세하게 나와줘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재 그 경험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기간 동안의 소재이나 설명을 이 회사에 대한 산업에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선택은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이게 아니어도 본인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괜찮은 경험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자소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이제 서류 합격을 한 부분이죠, 태수 씨가.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태수 씨가 또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 분석력을 통해 기회를 발굴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영업본부 세일즈 부분에 지원한 이유는 LG전자에서는 영업 기회를 발굴할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에 조성되는 주거형 생활 숙박시설인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1100실에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홈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LG전자의 작년 11월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가전을 선도해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LG전자에는 미래의 구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낼 기회가 많은 기업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각에서 확장하여 고객들의 비즈니스와 생활의 편리함을 제한하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LG전자 B2B 영업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력과 분석력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미주 한국타이어 마케팅 전략팀에서 인턴십을 통해 기획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내 20곳이 넘는 경쟁사에 3만 개에 달하는 상품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브랜드별 라인업 현황을 파악하여 상품별 스왓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통해 표적 소비자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제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공간 효율을 중요시하는 레저족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2016년 미주 삼성물산 오퍼레이션 팀에서의 경험은 저의 분석력을 높여주었습니다. 고객사에 의해 사용된 물적 자원을 금액화하여 지출 비용을 파악하였고 매출과 연결함으로써 수익성 환산을 위한 고객사별 매출 기여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시즌별 매출의 성향과 연결하여 월별 매출이 최대가 되는 시즌을 분석하였고 제품의 계절성을 고려한 보관 영역 재설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5만 불 이상의 참고비 절감 효과를 내 인턴 프로그램의 45명의 인턴 중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의 강점들을 영업 부분에 발휘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저의 직무상의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영업 부서의 실무적 업무에 충실하고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LG전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LG 자소서도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도 태수 씨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자소서 내용에 왜 이 회사여야 되는 그 명확한 동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회사와 저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 또 두 가지의 경험을 한 자소서에 녹이려다 보니까 두 개 다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태수 씨가 그 연결하는 부분에서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차 코치님이 볼 때는 어쨌든 그래도 이게 합격한 자소서거든요. 네. 좀 그 마음의 짐이 덜어지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합격한 아닌가요? 자소서라서 제가 합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발전한 아. 겁니다. 좋지 않았다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크게 두 개 파트로 지금 자기소개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사실 뭐 이 정도 급이면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G의 경우는 또 자기소개서가 엄청 자기소개서를 막 꼼꼼히 읽고 판단한다기보단 여러 서류 전형 내에 한 파트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소서를 안 본다기보다는 이 정도 조사를 해왔다면 오케이다 싶은데 저는 두 번째 문단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한번 집중해서 얘기 들어주세요. 일단은 본인께서 기획력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그 기획력 마지막 문단에 신제품, 레저족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포지셔닝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간 과정에서의 성과지 본인의 기획력을 정말 잘 발휘했거나 길러져 왔다라고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전달력과 유머를 겸비했습니다. 먼저 전달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직업방송 출연, 생방송임에도 나름의 성량으로 똑바로 바닥바닥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전달력은 여러분의 자소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제가 말을 지금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내용이 잘 안 들리고 약간 상투적이고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기획력이란 것도 전달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정성적인 가치로서 뭔가의 기획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결과값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설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포지셔닝한 게 대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지금 이 글을 통해서 확인이 좀 곤란한 상황이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뒷부분입니다. 다만 저의 강점들을 영업 부분에 발휘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직무상의 약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약점을 말씀하시면 이 약점의 보완에 대한 이야기도 최소 한 문장은 나와야 되는데 그 보완을 미래로 저당을 잡았습니다. 입사 후에 이제 업무하다 보면 늘 거임 이러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평가를 잘 하다가도 약간 톤이 안 맞는 그 전체적인 글의 온도에 맞지 않은 글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짜깁기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본인이 의도치 않은 결과들의 연속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문단은 뭐 무난하게 쓰셨지만 두 번째 문단부터 전체적인 접근이 맞지 않았습니다. 기획력이라던가 본인이 직업기초 능력 중 하위 요소에 해당되는 이러한 역량들을 무언가 표현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성과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입사 후에 하시게 될 업무 내용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하신 후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기획력으로 말씀해 주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본인이 이제 이거 한국영업본부 아닙니까?
결국 네, 매출의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감지하는 거 중요하겠죠. 영업 관리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럼 따라서 본인은 적어도 입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영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매출의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잘 감지, 추가적인 매출 실적을 거두는데 일조하고 싶은 강점이 있다.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인재다라고 말을 해준 다음에 이 경험 속 기획력을 얘기해 주셔야 좀 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본인이 과거에 이 포지셔닝 하신 신제품 포지셔닝이 어떠한 성과로 연결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점은 단점에서 갑자기 급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보완점을 같이 적어주시고 이렇게 미래로 저당 잡으면서 제가 입사하면 약점 보완될 거니까 뽑아주세요 라는 식의 접근만큼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따라서 좀 전체적으로 톤이 안 맞아서 아쉬웠던 글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LG 자소서 두 번째 항목도 살펴볼 텐데요. 지원한 직무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남규 씨가 빠르게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를 마케팅하는 영업인, 10년 후 B2B 사업 부문의 전문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기업별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단계적 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당차고 기죽지 않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입사 후 다양한 LG전자의 제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B2B 거래에 필수적인 결제, 물류, 보증, 보험 등에 구축된 여러 인프라를 이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별 전략 수립 및 실행. 고객의 핵심 구매 요인을 바탕으로 고객별 접근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전략을 이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거래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현명한 거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 및 강화하며 상호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LG전자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차코치님 이게 읽다 보니까 조금 네.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쓸 수 있을 법한 글인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 세 명도 지금 당장 작성이 5분 이내로 네, 저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조금 간단한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막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다음 스텝의 이야기들, 다음 뎁스의 얘기들이 좀 필요한데 하다못해 3년 내에 뭘 해주겠다라는 좀 막연하더라도 좀 뭔가 기한이 있다거나 좀 더 그려지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의 LG전자 자소서의 문제점은 비단 서류 전형에서의 요소만은 분명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얘기는 분명히 좀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고 싶은데요. 이게 면접 전형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질문이 나올 텐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 샵 1, 2, 3 이 부분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면접 질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입사 후에 거래선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 봐요. 본인만의 노하우. 네, 거래선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면접이 가뿐싸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지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죠? 아쉬운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게 이 직무의 내용을 알면 그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강점으로서 뭘 해주겠다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에 필요한 노력은 채용 설명회가 됐건 동종업계 경쟁사의 홈페이지 속 직무 소개 영상이 됐건 골고루 좀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진행이 덜 됐거나 시간 관계상 다 못 적었던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코치님이 태수 씨의 자소서 항목들을 몇 개 짚어주셨는데 네.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 물어보시죠. 예. 그 자소서를 보통 쓸 때 그 스타라고 해서 상황과 일과 거기에 대한 행동과 결과를 쓰는데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500자라고 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지 적당한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은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지원 동기에서 경험을 물으면 굳이 그 스타 기법이라는 걸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과 위주의 기술이 나와줘야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스타는 이제 경험 자체를 묻는 SK그룹이나 일부 공기업에서 묻는 소위 NCS형의 자소서, 경험 자체를 묻는 문항에서의 스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500자 이하의 지원 동기나 포부에서, 물론 포부에서는 경험을 쓸 리는 없겠지만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를 씀에 있어서 경험을 적을 때는 글자 수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어떠한 명확한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경험 위주라면 해당 경험의 결과 위주로 2문장이 됐건 4문장이 됐건 적는 게 맞고요. 그게 뭐 적게 한두 문장이면 거기에 맞게 가변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지원 의지, 해당 직무와 업계, 회사를 이해하고 있고 이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왔다. 이렇게 좀 접근해 주는 게 더 필요하겠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시죠. 예, 한 가지만 더. 네. 그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년 후, 5년 후, 10년으로 계획을 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 직무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배치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됐더라도 실무자 입장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쓰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일단은 직무 소개 페이지를 활용한다거나 채용 설명회를 적극 좀 방문하셔서 채용 담당자를 좀 속된 말로 잘 좀 설명을 하고 설득하셔서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을 좀 표출해 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고요. 코멘토와 같은 웹사이트나 취업 포털들을 잘 봐도 충분히 이 직무가 어떤 업무 하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직자들이 그것까지만 검색하고 그걸 잘 하겠다고만 하거든요. 그걸 잘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그런 영업에서 매출 실적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관리를 통해 제대로 된 보고와 분석을 하겠다라고만 해서 그치지 말고 이게 어디에 쓰이고 현재 이 업계에서 우리 회사가 이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발전을 하는데 내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직무 혹은 업계 속 회사 등과 같이 좀 블렌드해서 접근해 주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집착해서 소스를 좀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소스는 이미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로서 좀 거시적인 얘기만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파고들면 분명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희망하시는 물류 운영에서 물류 쪽의 최적화,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겠죠. 기술이 도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회사 내부에서 이슈적인 면에서 뭐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꾸리는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든지 어떤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를 굳이 자기소개서에 담는 건 바라지는 않거든요. 다만 해당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근거의 경험과 경험 속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난 이거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이런 효과를 이루겠고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혹은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구성원으로서 발전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2년 이내에 단기 포부로 작성해 주시는 게 지금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작은 단위여도 좋으니까 작은 역할이어도 좋으니까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하시는 게 그것만 되면 사실 서류 통과 안 될 건 없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수 씨 오늘 자소서에 대한 컨설팅을 조금 들어봤는데 소감을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차코치님의 이제 그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너무 제 경험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단순 나열을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이야기만 너무 적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가장 고쳐져야 될 시급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차코치님과 함께 자소서 컨설팅을 해봤는데 내일은 또 저희가 면접을 진행할 거니까요. 태수 씨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고요. 또 차코치님은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바쁜 이 도심 속 난 오늘도 커리어우먼을 꿈꾼다. 스펙,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자업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내가 떨어진 이유와 상반기 공채 전략.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5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기장군 정관읍 소재의 주식회사 DK 오스텍입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생산직 5명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용접, 프레스, 도장, QC, 물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관련 업무 유경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주야간 2교대 근무이나 토요일은 특근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는 신입 기준 시급 7,690원, 상여금 100% 별도 있으며 경력직은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청년일 채용 공제 가능 사업장이고 통근버스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2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팩스나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생산직 총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진영읍 소재의 주식회사 KDA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원 1명입니다. 자동차 부품 원재료 수입, 공정, 출하검사 및 품질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 3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계 자동차 공학 전공자, 3차원 측정기 외 기타 측정기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연봉 3,200만 원, 상여금 300% 별도로 있으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직원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28일까지이니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품질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선호성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호 금융업체에서 금융출납 및 금융사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출납창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고용 형태는 24개월 계약직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이며 정규직 전환 후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류 접수 마감일이 12월 7일까지이므로 워크넷 정보를 확인하신 후 구비 서류를 직접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에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납창구 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바다호텔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숙박업체에서 메이드 관리, 객실 판매, 프론트 업무를 수행할 호텔 콘도 숙박시설 프론트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하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교대로 주 6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08시부터 17시, 13시에서 22시, 22시에서 08시이며 급여는 연봉 2,280만 원에서 2,37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 프론트 사무원 총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요정, 스물리의 위포트 차재훈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웃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세미 캐스터가 사연을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신청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성이 굉장히 밝은 분 같아요.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또 읽어주시죠. 네, 인사성이 밝으시네요. 안녕. 23살 구직자분이고요. 충북 소재 분교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41 학점입니다. 어학은 오픽을 준비 중이고요. 자격증이 심리상담사, 금형기능사, 운전 1종 보통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알바 1년, 학기제 인턴 2회를 4개월은 경영지원, 5개월은 영업 직무를 수행을 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제약영업의 국내 제약회사 상위 10개나 일반 영업, 중견 및 대기업 계열사 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제약영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대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위축됐는데요. 제 스펙에 좀 더 보완을 하고 노력하면 입사 지원해 볼 만할까요? 아직 3학년이고 1년 남았습니다. 네. 23살이면 그래도 어린 편인 것 같은데 어디를 희망하고 싶은지가 정말 확고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안녕님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글쎄요. 우리 안녕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좀 어린 나이부터 잡혀 있다는 점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다만 제약영업 외에도 주류라든가 식자재 유통업, 식품 제조사에서의 국내 영업 등도 골고루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형 기능사 같은 건 굳이 그 이력서에 경력으로 쓴다 해도 튀는 질문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굳이 영업을 쓸 때는 굳이 이 이력은 적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라든가 여러 재단들이 있습니다. 청년층들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과 열린 자리들이 많은데 가끔 제약업계 현직자분들의 이런 대화하는 자리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런 자리 직접 가셔서요.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좀 소위 말하는 소스에 해당될 법한 이야기들을 좀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루 일과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업무하면서 거절당했던 여러 상황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거나 특정 유명 제약사 혹은 주류 영업까지 고려하신다면 주류사의 현직자분들에게 실제로 주요 제품마다
어떻게 지금 회사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가 좀 표면에 나와 있는 외부 어떤 언론지상에서의 실적 말고요. 내부에서 좀 돌아가는 이야기들까지 좀 폭넓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런 직업 방송에서 여러 컨설턴트 분들이 말씀 주시는 거는 특히 이제 추후에 면접 전형까지 가게 되면 해당 회사에 방문을 해서 실제 현직자를 만나보고 오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하지만 사실 다른 업계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업계만큼은 괜찮거든요. 회사 제 학생들도 지금 대웅제약 입사한 친구들, 뭐 일양약품 뭐 이런 데 들어간 친구들 봐도 실제로 회사 점심시간 때 좀 죄송하지만 하고 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좀 요청을 드리면 본인 시간을 할애해서 10분, 15분씩 직접적인 얘기나 조언도 아껴주시고 이렇게 막 마실 것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따라서 두려워 말고 지금같이 올바른 방향 아래 좀 적극적인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리 영업이라 할지라도 어학 점수는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고민들 좀 빠르게 좀 완료하셔서 올해 내로 영어 점수 확보를 하시고 내년부터 좀 제대로 된 취업 준비 시작하신다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분 같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발로 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두 번째 댓글을 신스매 키스터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두 번째는 아이디 딩고링고 24살 여자분이고요. 학교는 지방 사립대 4년제에서 러시아 어문학 전공했고요. 학점이 4.01학점입니다. 어학으로는 토익이 905점, 그리고 러시아어 자격증인데요. 토레플 2단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격증이 AFPK랑 경력으로 러시아 교환학생 1년 다녀오셨다고 하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항공사 승무원인데 은행권 취업을 희망해서 AFPK 취득 후 방황을 하다가 항공사 쪽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서 아직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가능할까요? 은행권 취업에 대한 목표를 이루고자 다양한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진로를 바꾸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 코치님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예, 사실 이 이력만으로 케빈 크루를 혹시 지금 문의를 주신 거라면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되는 그런 채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펙을 가지고 이 지원자가 이 운항승무원 돼요. 운항승무원 하세요. 뭐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좀 들은 얘기인데 운항승무원 관련된 좀 컨설팅을 하시는 분께 들었는데 체형이 그러니까 좀 요즘은 또 자세가 좀 구부정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원체 좀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약간 구부정할 수도 있고 어깨가 좀 처질 수도 있고 목이 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하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스펙 자체 가지고 운항승무원 해 말아야 대한 영역까지는 언급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세가 바르시고 표정이 밝으시고 이게 적합한 전제라 하에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이거 읽으시는 우리 로즈힐님 괜찮으시겠죠? 마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본인의 대외활동적인 면이나 봉사활동적인 면의 스펙이라 하긴 그렇지만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서비스 마인드나 고객 지향의 자세를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저라면은 외부 봉사활동을 좀 정기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봉사활동이 스펙이고 당신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드리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약간 넌센스이긴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본인이 단순히 취업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취지에서의 봉사활동이라면 어떤 종류여도 좋으니까 누군가를 상대하고 응대했던 봉사활동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운항승무원이 아닌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상직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거라면 제가 사실 이번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에어로플롯이라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 항공사에서 항공 화물 운송 쪽 관련된 좀 채용이 좀 떴거든요. 이쪽 보니까 러시아 번역과 사무 업무를 하는 대졸공채로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토르플 1단계가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뭐 본인이 지원 자격하는데 아주 적합하거든요. 따라서 케빈 크루를 지원하시는 거라면 보다도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입체적인 접근의 시작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일단 본인이 좀 활동, 행동적인 그리고 봉사적인 면에서의 어떤 이력을 조금만 더 쌓아주시면서 본인의 면접 때 하실 이야기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케빈 크루가 아닌 그냥 지상직까지 생각하시는 거라면 본인의 러시아 이력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항공 화물 쪽의 지상직까지 폭넓게 지원하신다면 빠른 취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영어가 중요합니다. 중국어도 중요합니다. 근데 러시아어를 선호하는 항공사를 외에는 그렇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분명히 불호가 있는 업무니까 이 항공업계에 있어서는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영어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고 보다 더 입체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케빈 크루가 아니시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 꼭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상 세 번째 사례를 좀 짧게나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를 드디어 만나보네요. 드디어 신세리 캐스터가 만나네. 바로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한글 10글자로 날 표현할 수 이분입니다. 27살 남자분이고요. 지방대 관광학과에서 3.5학점 있습니다. 토익이 940점, 토스가 레벨 7이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중견기업 무역사무인데 무역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국제무역사 준비 후에 떨어지고 2월에 다시 볼 예정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코치님 빠르게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드릴 말씀은 30분, 40분에도 모자라지만 우리 10글자로 나를 한글인가요? 10글자로 나를 표현할 수 없어. 이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 할 건 빨리 무역사 따세요. 빨리 무역사를 따시고 영어 점수를 확보하시고요. 그건 스펙에 대한 영역이고요. 스펙 외적인 영역으로는 본인이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와 방향이 잡혔다면 적어도 이런 고민하지 않겠죠. 저라면요.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쪽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지원하시기보단 나를 바라봐주고 채용이 많은 지역에 대한 채용까지 고민하셔야 된다. 상반기 금융, IBK, 200명 가까이 채용이 있을 것입니다. IBK라던가 공기업까지 지원을 폭넓게 하셔서 무역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취업 지원으로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치님 조언 기억하셔서 취업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오늘 세미캐스터가 빠르게 뽑아주시죠. 네, 오늘은 오픽 준비 중이라고 적어주셨던 안녕님 인사성 밝으신 첫 번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친구 오늘 당첨 축하드립니다. 안녕. 네, 오늘 스펙 감별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잡정보센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